히토류와 해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색칠된 부분이 히토류인데 그것 중에서도 이제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으로 종류가 나뉜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좀 흔한 원소들이고 흔하면서도 가벼운 것들이 생명체의 구성 성분으로 주로 이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사용됩니다. 그 보라색은 드물어서 비싼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AU, 금입니다. 그리고 히토류는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입니다. 히토류는 원소기호 26인 철보다 더 무거운 것들로서 별이 폭발될 때 생성된 것입니다. 철은 핵 융합과 핵 분열의 종착점으로 가장 안정된 원소이기 때문에 모든 원소들은 철로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토류는 산업의 비타민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강한 자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열에 강해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고 방사성 차폐 효과도 있고 화합물을 잘 이루면서 조금만 넣어도 소재의 성능이 크게 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는 히토류가 해인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해인을 촉매 개념으로 설명드린 바 있는데 히토류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그 촉매로서 쓰이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사용 용도는 여기 나와 있고요. 히토류가 미국에서는 촉매로 가장 많이 쓰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자석으로 더 많이 쓰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히토류는 메탈릭 스테이트, 금속으로서의 쓰임이 있고 산소와 결합된 옥시다이즈 스테이트로서의 쓰임이 있는데 금속으로서의 대표적 쓰임이 이제 자석인 것이고 비금속으로서의 대표적 쓰임이 세라믹 혹은 글래스와 촉매로서의 쓰임입니다. 세라믹은 도자기니까 무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촉매는 기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금과 토, 무토와 기토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분류가 절대적인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보시면은 원소들이 대부분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된 결정적 계기가 오늘 신문에서 본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틈새에서 북한에 매장된 히토류가 우리의 미래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히토류 매장량의 85%가 내몽고 자치구, 여기죠? 내몽고 자치구에 있는 한 광산에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조선족 연변 자치구를 비롯한 중국의 소수 민족들이 저마다 독립을 하려는 사태가 벌어지면 여기도 이제 더 이상 중국 것이 아니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북한의 히토류 매장량이 많은 곳은 흥미롭게도 38선을 따라서 있습니다. 남북한이 통일만 되면 여기는 이제 개발하기도 비교적 어렵지 않은 곳일지도 모릅니다. 히토류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강한 자석을 만들 때 쓰는 네오디듐입니다. 네오디듐, 철, 붕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이러한 정방형의 결정 구조를 가지는데 그로 인해서 일반적인 자석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자성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히토류는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데 비해서 히토류 중 하나인 세륨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륨은 산소가 없는 바다에서는 다른 히토류와 비슷한 성질을 나타내는데 산소가 풍부한 바다에서는 산화철과 결합해서 바닷물 속에서 적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프로그래밍에서 if와 같은 조건문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세륨은 삼가 혹은 사가 이온으로 작용하는데 사가 이온으로 작용한 세륨 옥사이드가 더 안정된 형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암 치료제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세륨은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차별적인 세포 독성, differential cytotoxicity를 가져서 정상 조직에는 최소한의 독성을 가지는 반면에 암세포에는 더 큰 독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륨이
산소가 많을 때와 적을 때의 조건에 따라 다른 성질을 지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는 죽지 않는 줄기세포의 특성을 가진 세포들이기 때문에 산소가 풍부한 바스큘라 니치 환경보다도 산소가 낮은 하이폭식 니치 환경을 선호합니다. 이 그림에서 하이폭식 니치에 암세포의 줄기세포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인세포는 약 21% 정도의 산소 수준에서 살아가는 데 비하여 줄기세포들은 훨씬 낮은 환경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물론 산소만이 줄기세포의 스테이트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산소가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인 것만은 분명하고 세륨은 산소 농도에 따라 서로 다른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이용해서 차별적인 세포 독성, differential cytotoxicity라는 암 치료제의 바람직한 특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암 치료뿐 아니라 줄기세포의 스테이트 전환에 관련된 조건들을 조절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소불능 해인의 개념인 것입니다. 인간이 줄기세포를 통제할 수 있게 되면 불로불사라는 궁극의 목표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륨 같은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히토류에 대한 이해로부터 해인의 원리를 도출해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원래 예언서들에서는 후천개벽의 시대에 성인이 출현해서 인류에게 해인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프로메테우스가 인류에게 불을 준 것과 유사한 방식인 것입니다. 어떤 결정적인 돌파구는 누군가 예정된 사람에게 맡겨진 것일 수도 있겠으나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다룬 주제만 하더라도 매우 다학제적인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저는 그것이 특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맡겨진 사명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약간 전문적인 부분이 있어서 배경 지식이 없다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해할 뿐 아니라 활용하는 분이 언젠가는 반드시 있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